네, 안녕하세요. 황유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또 남겨보려고 합니다. 방금 MF 케어, 네, 끝났고요. 오늘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네, 주은수 코치님께서도, 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어려운 선택과 쉬운 선택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혜택, 앞에 있는 편안함, 지금 당장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PCM을 들으면서 이 키워드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어려운 선택. 그러면 이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지 않은,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뭐라고 할까요? 계속 이제 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선택이었었는데, 그것을 싹 피해서 쉬운 선택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쉬워지고 쉬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선택들이 지금 나의 이런 어려운 삶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또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보면은 불교적인 어떤 느낌도 드는데, 저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인지하고 있는 저 깊숙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진짜 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육체, 육신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을 제가 인지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말할까요?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그런 살면서 선택을 할 때 쉬운 선택도 있고 어려운 선택도 있고 했었는데, 항상 이 의식은 하라고 하지만 내 몸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계속 뭔가 핑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의식과 나의 육체와의 그런 어떤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던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움직이는 방향으로 깨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인지를 하고 나서 이것들이 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내가 움직이질 않아서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 작은 변화,
그리고 그 작은 반복들에 대한 음 것을 좀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면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이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의식이 하라고 했던 것을 안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의식이 하라고 했던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와닿는 건 음 질적인 질문이 질적인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좀 더 질적인 질문을 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CM도 듣고 코칭도 받고 하면서 제가 저에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에도 그 의식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 그것이 좀 뭐라고 할까, 힘이 되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음 굉장히 작고 볼품없고 어 항상 숨어 있고 그랬던 그 의식, 그러니까 그것이 저 자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뭔가 관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인지도 하고 하면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얘가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뭔가 나의 마음속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모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때 저는 항상 조용하고 뭔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었는데 요즘은 음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해방이 됐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내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음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고 이 진짜 나의 그 의식에게 많은 정보들과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시켜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이 오늘은 좀 많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의 그 질문에서도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되게 제가 저 자신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의식이라고 했던 그 걔가 굉장히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항상 숨어 있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알승환 대표님을 처음 통화할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PCM 들으면서 "성장을 하려면 돈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준수 코치님께서 이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면 그런 어떤 것들이 성장으로 가기에는 아 그게 아니었었는데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시달려야 내가 또 성장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 삶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문제 투성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다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대하고 항상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 문제도 그랬고 또 나가서 일할 때도 동료 문제도 그랬었고 관계 문제에서도 그랬었고 돈 문제 있었어도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비를 거의 받아본 기억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가 감정적으로 다 남편을 그렇게 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 감정적으로 아까 대했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삶을 항상 그렇게 계획하고 뭔가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다 대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상한 대표님께서도 항상 그 성공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성공 경험보다는 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경험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경험을 안 해본 것 같고 대표님께서 항상 저를 애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뭔가를 얻고 그 경험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이렇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저는 성장을 하려고 애썼고 그것을 하려고 대표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MF 케어를 정말 잘 들어갔다. 좀 뭔가 되게 나를 표현하고 또 이렇게 숙제를 또 내주시니까 이렇게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하나를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고맙고 참 감사한
네, MF 케어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